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11주차 국제무역의 이론의 기초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크루그먼의 표준 무역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제무역상의 이슈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이제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번 학기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학습을 위한 선행학습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경제학 원론상에 있는 어떤 기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경제학 원론 중에서도 이제 미시경제학적인 테마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 독점이 되겠습니다. 독점이라고 하는 용어 그 자체는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익숙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독점 기업의 예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컨대 국가의 공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전기나 철도나 수도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업들이 독점적인 플레이어로서 시장의 자리를 잡고서 있는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독점 기업이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독점의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어떠한 그런 생각들과 통찰들을 국제무역의 관점으로 가지고 가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보조교과서인 크루그먼의 경제학 입문 8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크루그먼의 교과서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 교과서 중에서 적절한 것을 도서관 등에서 대여하신 다음에 보셔도 사실 이제 이런 독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을 나눈 데 있어 가지고서 아마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뭐 독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이제 독과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들이 말하자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이 미시경제학의 이제 한 분야로서 이제 산업조직론 같은 과목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스터디가 되겠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생산자들이, 각각의 기업들이 말하자면 공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독점, 과점, 그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거는 독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질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 서비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동질적인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생산자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보통은 독점 기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재화를 단독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말하자면 시장에 대한 지배력,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점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다룰 거고, 영어로는 모노폴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과점이라든지 완전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독점 기업이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본적으로는 공급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현재 점 C가 시장의 균형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 D와 공급 곡선 S의 어떤 교차점인 C가 이제 균형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시점의 가격은 PC, 그다음에 이 시점의 수량은 QC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약간 줄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산량이 QC에서 QM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수요자들은
균형을 따라서 C에서 M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말하자면은 가격이 비싸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비싼 가격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만, 말하자면 PM 이상의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내 이걸 갖다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해당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은 그 PM보다는 좀 싸야 내가 이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그 가격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PM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상응해서 시장에서 소모되는 어떤 수요량, 시장에서의 거래량도 QM만큼만 충족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점 C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가격은 균형 가격인 PC보다 좀 높은 상태, 그 다음에 수량은 원래 이제 균형 상태인 QC보다 작은 QM인 상태에서 시장이 이제 멈춰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독점 기업의 행동이 말하자면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한 진입 장벽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유를 꼽아보면 크게 네 가지를 꼽습니다. 우선 자연 자원이나 생산 요소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비어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고 결혼 반지로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 이름을 또 만나게 되겠죠. 혹은 뭐 그 전에라도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하면 드비어스가 생산한 다이아몬드를 만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 드비어스는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독점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제 이 회사가 출발을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시장이 나오는 그 해당 그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뻔한데, 그곳을 갖다가 딱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회사가 이제 해당 시장을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나 수도, 에너지 같은 유틸리티 거대 기업들은 사실 단일한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 내수 공급을 독점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초기에 높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 자원을 초기에 투하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경쟁에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자동차 수입을 많이 해서 수입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의 뭐 독점 플레이어인데요. 누군가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강력한 꿈을 품고서 새롭게 현대 기아차에 도전장을 내미는 어떤 국내 기업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기업이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R&D, 생산, 판매, 마케팅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하를 해야 현대 기아차 같은 거인과 상대할 수 있을 거고, 그나마도 승산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규모에 따른 수익 증가 부분이 후발주자들이 이제 끼어들기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기술적 우월성과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이유로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출현, 플랫폼 기업들의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더 우리 눈에 많이 띄는 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오피스라든지 윈도우즈를 우리는 뭐 사실상 평생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MS-DOS를 만든 게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해가지고서 OS 전쟁을 해가지고서 사실상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기 이후로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혹은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마켓쉐어가 100%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뭐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혹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쓰잖아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가 되겠고,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 매체들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우월성도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자를 더 부르는, 그래서 어떤 그 효용을 느끼려 그러면은 사실은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 효과들이 사실은 말하자면 어떤 독점 요소로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나 저작권 같은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어떤 진입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가장 대형적인 게 제약회사의 특허 같은 것들이고요. 이런 지적재산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보호장치들을 갖다가 보장함으로써 어떤 혁신, 기술 혁신에 의한 어떤 발전에 대한 수혜를 해당 기업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사회 발전을 갖다 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진입장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그 독점 기업들 같은 경우에 비용 구조를 한번 본다 그러면요. 지금 그림상에 이제 D는 공급 곡선이 되겠고, ATC라고 하는 게 Average Total Cost입니다. 그래서 평균 총 생산 단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생산 단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아마 고정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가 있을 겁니다.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내가 이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얼마를 팔든지 간에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 하나를 차려놓고서 거기에다 설비를 들여놓은 그런 상황. 혹은 뭐 내가 뭐 커피숍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커피 머신을 들여놓은 상황. 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고정비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판매 수량에 따라 가지고서 내 생산 수량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적으로 변하는 거죠. 많이 판매되면 변동비가 증가될 것이고요. 적게 판매되면 변동비 줄어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고정비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비의 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말하자면 장사가 잘 됨에 따라서 평균적인 비용은 점점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한정 하락하지는 않고 해당 설비를 풀가동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니까 고정비가 증가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ATC라고 하는 저 그래프가 쭉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좀 볼록 솟아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 기업이 선택하는 어떤 전략은 자기의 어떤 그 독점 기업의 어떤 손익분기점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하에 있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해당 시장에는 끊임없이 경쟁자가 들어오고 수준이 떨어지면 바로 퇴출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느는 대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고 수요가 줄면 줄어드는 대로 경쟁자가 떠나버리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미어 터집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도록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시장 가격으로 고착화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시장가로서 융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이 늘든 줄든 최대한 쥐어짜 가지고서 타이트한 가격으로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왼쪽에서 보시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겠는데요. 사실 독점 기업은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가운데 자기 원하는 대로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시장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독점 기업의 어떤 수요 곡선이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결국은 그 독점 기업의 그 생산량 혹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손익분기점까지 생산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바꾼다 그러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한 단위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있어 가지고서 수익이 만약에 판매 원가를 커버할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제로가 되는 수준까지 계속 생산량을 늘릴 거고요. 생산이 많아져 가지고서 추가 판매로 인한 수익이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단계가 온다 그러면 그 이상은 생산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은 그런 포인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MR이라고 되어 있는 Marginal Reven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포인트까지 이제 말하자면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독점 기업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총 수익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선 수량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한 단위가 더 판매되니까 그 판매되는 것만큼 총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 단위를 팔기 위해 가지고서 전체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좀 인하를 하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총수익을 좀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량 효과와 가격 효과를 놓고서 어떻게 보면 수량 효과와 가격 효과가 같아지는, 말하자면 총수입이 최대가 되는 포인트까지는 해당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독점 기업이 말하자면 한계 이윤과 한계 비용이 같은 수준까지 생산량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수량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QM 8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하늘색 MR 선을 따라 가지고서 그어지는 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좀 더 짙은 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으로서 B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이 독점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이제 연두색 사각형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QM 시점에서 이 독점 기업은 말하자면 손익분기점이 될 만한 수준까지 생산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수량만큼, 말하자면 그 수량이 QM이라고 할 것인데, 그 QM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 가격 수준이 사실은 60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완전 경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결국은 총 생산 단가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생산 단가 ATC라고 하는 저것이 결국은 한계 비용이 되어서 빨간색 가로선으로 이제 쳐지게 되는 저 포인트까지는 사실은 생산량이 더 늘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을 자기 이윤이 극대화되는 포인트까지만 생산을 함으로써 시장의 공급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유발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을 볼 수 있죠. 실제 독점 기업의 어떤 이윤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진입 장벽을 계속 유지만 한다 그러면 이윤은 계속 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가격에 상응해 가지고서 공급을 들고 날고 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독점 기업에 있어 가지고서는 비용만 고정돼 있다 그러면, 한계 비용의 한계 수익을 갖다가 일치시키는 포인트까지만 생산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A 포인트가 되겠는데, A 포인트가 이제 한계 비용인 MC와 한계 수익인 MR이 지나가는 저 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저 포인트까지만 말하자면은 생산을 하기 때문에, QM 포인트에서 사실 시장 전체 공급량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거에 의존하여서 시장 가격이 수요 곡선 D에 따라서 점 D에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사실 원가라고 하는 거는 평균 생산 단가인 ATC 곡선을 보시게 되면 점 C가 사실은 평균 단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만큼이 말하자면은 독점 기업이 가지고 가는 어떤 이윤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비자가 희생을 함으로써 이제 독점 기업이 이득을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서 완전 경쟁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정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저 하늘색 이제 삼각형이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총 잉여에서 원가를 제외한 위쪽에 있는 이제 하늘색 화살표 부분이 소비자 잉여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완전 경쟁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시장이 가져갈 수 있는 잉여다 그러면, 오른쪽이 이제 독점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QC만큼 생산을 하지 않고 QM만큼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저 연두색 사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총잉여 부분은 지금 위쪽에 있는 그 오른쪽 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점의 총잉여는 저렇게 분해가 되는데, 독점의 소비자 잉여는 사실 굉장히 작은 삼각형, 하늘색 삼각형으로 이제 축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 경쟁에서 있었던 커다란 삼각형 대비 하늘색 작은 삼각형과 독점 기업의 이윤인 그 연두색 사각형을 빼고 나면 실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오렌지색 삼각형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그 독점에 의한 시장의 어떤 손실 부분이다 그래서 다중 손실. 그래서 이게 한글로 이제 하면, 한자로 하면 이제 용어가 좀 이렇지만 영어로 하면 이제 deadweight loss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잉여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 소비자가 누렸어야 되는 부분이 커다란 왼쪽 그림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 같은 것이 독점에 의해 가지고서 자중 손실이 일어나서 시스템 전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좀 말하자면 고생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말하자면은 소비자 잉여를 갖다가 일부는 독점 기업이 가져가고, 그것이 이제 연두색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삼각형이 크게 축소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독점 기업이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서 공급량도 줄이고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고 자정 손실도 생기고, 이런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정 손실을 회피하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정책을 동원해 가지고서 독점적인 행동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독점 정책, 그 엔티트러스트 팔러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부가 독점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거나, 혹은 이미 독점되어 있는 거 반독점 금지법 뭐 이런 독점 금지법을 통해 가지고서 아예 그냥 해체시켜 버리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정위원회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한 그 독점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 발생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공급자를 그 통해 가지고서 재화의 생산이 말하자면 최대 효율이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틸리티 산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좀 독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규 진입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일찌감치 개입해가지고서 공용화를 해서 아예 공기업을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규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또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만도 없는 게, 공용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 공공기업들이 보면 경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어떤 그 경영 평가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하고 합니다만은, 민영화된 어떤 사기업들처럼 죽느냐 사느냐 게임을 하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또 그 자체만으로도 말하자면 이제 가격 상한을 너무 낮게만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격 규제가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마스크죠. 우리들이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마스크를 갖다가 꼭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 규제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독점에 대한 어떤 방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독점 가격을 갖다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 그림의 왼쪽은 결국 이제 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어떤 독점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마지널 레비뉴인 MR이 말하자면은 그 코스트인 MC에 맞는 그 포인트까지만 독점 기업이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량이 Q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소비자 잉여가 크게 위축이 되는데, 정부가 이제 개입해 가지고서 야, 더 끌어내려 해가지고서 그 가격을 PR 스타까지 끌어내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 결국은 이제 독점에 의한 그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가격들이 억지로 끌려 내려오게 되면서, 완전 공급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내려오게 되고, 그 내려온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소비자 잉여가 커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독점 기업의 이윤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컨대
그 가격이 차별화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 독점 기업이 많이 쓰는 예라서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시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이제 넉넉한 비행기 표 승객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표를 좀 사니까 싸게 이제 구매를 했겠지만은 급하게 표를 사는 사람들은 또 비싼 대로 표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좀 민감하지 않은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들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돈이나 부자들이 뭐 회사 돈을 비행기 타거나 뭐 부자들이거나 이러니까는 좀 덜 민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가격이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뭐 꼬랑지에 있는 좌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싸게 팔다가 점점 이제 출발 날이 다가오면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팔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은 항공회사가 자기의 어떤 인벤토리를 최대한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갖다 이제 가격 차별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점 기업들도 나름의 어떤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한테는 높은 가격을 갖다 부과를 해가지고서 이윤을 갖다 극대화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거꾸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독점 기업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결국은 시장을 갖다 좀 더 마켓을 갖다 좀 더 마켓 세그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좀 높은 그 지불의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지불의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낮게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갖다 세밀하게 나눠 가지고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이제 뭐 좀 많이 사면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갖다가 막 이중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가격을 좀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 데드웨이트 로스가 별로 없어요. 자중 손실이 없지 어지간하면은 그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을 내고 그것만큼 딱 사가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꽉 차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 액면은 거의 제로인 상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연두색 사각형 위에 있는 그 삼각형 부분이 소비자 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촘촘하게 나눠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독점 기업은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그 소비자 잉여를 지불하지 않고 거래의 상당 부분에서 사실은 그 가격 차별을 통해 가지고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독점 경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건 인위적으로건 간에 시장의 어떤 특정 영역이 이제 독점 공급자에 의해서 잠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반독점 방법 같은 것들, 정책적인 수단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서 국민의 후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점금지법이겠군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공공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독점을 이제 허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의료 시장 보게 되면 평소에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 아니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긴급한 수요가 왔었을 때 의료 서비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일부 그 의료 서비스 영역 내에서 이제 공공 영역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떤 독점의 출현이라는 거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한 독점 시장을 갖다 통제하는 거는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정책 당국에 있어서 항상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잠깐 이제 쉬고 이어서 이제 저희 이제 무역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